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한 설명보다는요, 좀 이제 장세랑 앞으로 좀 어떻게 준비를 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사실 지금 당장은 어떤 종목을 분석하고, 이 종목 차트가 좋다, 올라간다, 뭐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 왜냐면은 워낙에 장세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진 주식들이 많거든요. 그 차트를 유지하고 있는 주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종목을 분석하고 어떤 매매를 계획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어, 현재 우리나라 장세가 어느 위치에 있는 것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번 주, 저저번 주 정도에 원래는 이제 종목에 대한 수업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장세가 이제 워낙 더 빠질 것 같고 많이 빠지기도 하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분석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되면은 주식하는 사람들은 딱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뉴스 이슈를 찾는 것도 의미가 없고 이슈에 따라서 종목을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왜냐? 그냥 장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주식이 무너지기 때문에, 주식이 무너지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은 없거든요. 뭐 뭐냐, 신라섬유나 아니 양지사 같은 것처럼 종목이 뭐냐 장세가 안 좋을 때 올라가는 주식도 가끔은 있지만, 그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뭐냐 리버스나 이런 데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좀 지켜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켜보는 방법이 없고, 그렇다 단지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나라 장세가 움직이고 있고 해외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저 말고도 다른 좀 유명한 유튜버들, 뭐 주식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전문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들어보기도 하고, 그랬을 때 그거를 다 보면서 들었던 제 생각을 조금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좀 볼게요. 우리나라 코스피 상황입니다. 사실 저는 이때 여기에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할 때, 특히 여기에서 더 왔을 때, 요, 요 구간, 그러니까 저희 4월, 5월 달, 요 구간, 주식이 요 700에서 찍고 요 왔다 갔다 할 때, 저는 이때 사실 주식이 저점을 찍었다라고 봤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되게 잘못 판단한 건데, 왜 그렇게 봤냐면은 주식이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급락 급등 급락 급등, 여기서 이제 횡보하면서 급락 급등을 반복을 하잖아요. 사실 이게 좀 뭐랄까 전형적인 그 저점 현상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급락급등 급락급등 하긴 했지만, 여기는 아직 여기 아래까지 떨어질 구간이 굉장히 좀 많았고, 여기를 제외하고 여기에서는 주식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전기 편성가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급락 급등을 장세가 반복을 하면서, 여기서 이 저점이 거의 다 왔다, 이제는 좀 매수를 좀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6월 달에 확실하게 더 빠져버렸죠. 좀 마음 아픕니다. 요 예상이 좀 틀렸다라는 게. 그랬을 때 거의 이제 옛날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장이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코스닥도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거의 급락급등 반복할 때 이때 거의 저점을 찍었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 경제 상황이 뭐 인플레이션, 뭐 스태그플레이션, 뭐 물가 상승,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주식이 많이 빠졌죠. 그리고 금리를 그러니까 이제 미국 연준이나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금리 인상을 좀 많이 하면서, 사실 어린도 예측되어 된 부분이긴 하나, 그동안 사실 주식이 워낙 축제장이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 사실 이게 인정하기 싫은 거기도 해요. 이렇게 빠질 줄은 몰랐다.
이렇게까지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좀 그런 믿음, 그랬는데 확실하게 빠졌죠. 자, 그랬을 때 주식의 저점을 판단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신용잔고를 좀 보는 게 있습니다. 신용잔고를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0201을 누르시면 증시 주변 자금 추이라고 나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신용잔고를 보면 지금 이제 17조까지 떨어졌는데요. 우리나라 주식이 가장 올랐을 때 축제장일 때 24조 정도까지 아마 제가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 때, 이 코로나 골짜기 때, 코스피 기준으로 볼게요. 이 코로나 골짜기 때 신용잔고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냐면, 신용잔고가, 봅시다. 이 3월 때 이쯤이죠? 네, 신용잔고가 6조까지 떨어집니다. 신용잔고 6조까지 떨어졌다가, 그 뒤로는 장세가, 대상승의 장이 나오면서 계속 쭉쭉쭉쭉 올라가죠.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19조, 21조, 21조, 22조, 23조, 그리고 23조, 24조까지 갔을 겁니다. 예, 맞죠. 예. 24조까지 작년 7월, 8월. 25조까지, 25조도 찍었었네요. 네. 작년 25조까지 찍었었고, 그 뒤로 주식이 하락장에 조금씩 하락하면서 신윤적으로 점점 줄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요 25조, 20조까지는 그렇게 빨리 빠지진 않았어요. 그래, 빨리 빠지진 않고 다시 22조 이렇게. 아, 저점 찍었구나.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도 어느 정도 주식도 저점을 찍었구나로 또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서 다시 또 신용 잔고가 조금씩 늘다가 6월 달에 단 한 달 사이에 21조에서 17조, 한 달 사이에 4조가 빠져버립니다. 신용잔고가 이렇게 줄었다라는 건요. 일단은 신용으로 주식을 그러니까 신용으로 주식을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1,000만 원을 넣으면 그 1,000만 원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신용을 쓰면은 한 2,000만 원, 2,500만 원, 한 3천 많게는 3천만 원까지 아마 매수가 가능할 거예요.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신용도 이제 주식에 따라서 뭐 3개월까지 되는 게 있고 한 달까지 되는 게 있고 어떤 걸 뭐 6개월, 1년까지 되는 것도 있는데 거기서 그 담보 비율이라고 있어요. 담보 비율이라고 있는데 그게 보통 140%에서 150%. 그러니까 예를 무슨 뜻이냐면 내가 1,000만 원을 넣어서 2,500만 원어치의 주식을 샀어요. 신용을 이용해서. 그랬을 때 그때 뭐 담보 비율이 한 145에서 150% 유지하고 있고 마지노치 140%라면 주식이 뚜뚜뚜 떨어지면 담보 비율이 점점 뚜뚜뚜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140% 미만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경고가 뜹니다. 요거 140%를 담보 비율을 140%를 유지하지 못한다면은 다음날 바로 말고요. 하루 더 시간을 주긴 해요. 다음날 주식이 반대 매매가 나가버려요. 장 시작과 함께.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에 상관없이 그냥 주식이 다 팔려져 버리고 어쨌든 그 증권사에서 그 신용으로 주식을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근데 이 140% 담보비율 미만으로 내려가는 순간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주주의 신용으로 산 주식을 자기가 반대 매매로 팔아버리면서 자기가 빌려준 돈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손해가 나요. 굉장히 크게 손해가 나고 아마 보통 신용을 풀로 땡겨서 샀을 때 한 15% 이상 떨어지면은 보통 140% 미만으로 내려갑니다. 담보 비율이. 자기가 산 금액에서. 그건 약간 좀 개개인 차가 조금 있긴 할 겁니다. 신용도. 그랬을 때 반대 매매가 순식간에 다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 장세를 봤을 때 지금 거의 장이 코로나 요 이전 수준까지 거의 떨어졌잖아요. 요 때까지. 그럼 2018년도에서 2019년까지는 보통 실현장구가 얼마였냐? 11조에서 12조, 13조까지는 거의 간 적이 없을 겁니다. 보통 11조에서 12조 정도를 유지를 했다. 그렇다는 건 요 17조의 신용잔고가 아직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유명한 유튜버들은 뭐한 18조, 17조 이 정도면은 다시 주식을 매수를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맞출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지켜봐야 되고 자기가 어느 정도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야 돼요. 왜냐면은 어느 누구도 확실한 저점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까지 했을 때는 내가 가진 돈의 한 30%를 미리 좀 사둬야 되겠다. 뭐 더 떨어지더라도 더 떨어져 또 사면은 어느 정도 만회가 되니까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아직 주식이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에 지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이 주식이 모든 이평선을 다 깨고 내려왔고 그리고 아직 요 봉돌이 21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뭐 코스다도 똑같습니다. 코스다도 똑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에서 삼성전자를 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저점 찍었죠. 예.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저점에 깼죠. 예. 그랬을 때 거의 뭐랄까요? 거의 코로나 이전 요때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내려온 겁니다. 예, 주식을 봤을 때 더 낮은 가격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완벽한 역배열로 지금 주식이 들어갔습니다. 50일, 22선, 122, 240, 480일. 그랬을 때 삼성전자가 요때에 비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요즘 뭐 유튜브 보면은 삼성전자는 지금 사야 된다, 많이 떨어졌다, 오래 생각하고 사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아직은 저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역배열로 완벽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금 이때쯤에 삼성전자 산 사람들은 굉장히 속이 타죠. 근데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오래 들고 갈 거 아니면은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아직 더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장세랑 이런 거 봤을 때 아직은 좀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6월 한 달 동안 빠질 만큼 더 빠지진 않을 겁니다. 예, 그 정도로 빠지진 않을 거고 그 정도 빠지면 우리나라가 아마 공매도 금지가 아마 또 나올 수도 있고 아마 정부가 그걸 가만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예, 지금도 공매도 금지 안 시켜준다 주제 신경 안 쓴다 뭐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정도 6월 동안의 하락이 또 나온다. 그러면 아마 정부가 어느 어떤 식으로도 아마 조치를 취할 겁니다. 예. 코로나 때도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처럼 아마 우리 지금도 그럴 텐데 만약에 다음 주 중에 주식이 서킷 브레이크가 나온다. 그거는 저는 서킷 브레이크가 나왔을 때는 확실히 저점을 찍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예. 그랬을 때 어쨌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직 주식인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본다. 신용광고 17조, 18조를 저점으로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많지만 그것보다 더 신용광고가 빠질 수도 있다. 코로나 이전에는 11조, 12조였다. 라고 한 걸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저점을 찍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예전에는 코로나 때 이렇게 급격하게 한 번에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에 이렇게 뺐잖아요. 그리고 요렇게 대상승장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요렇게 완벽하게 더 빠지더라도 코로나 이전처럼 요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서 오히려 요렇게 떨어져서고 요렇게 U자 형태를 그리면서 주식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얘가 코로나 이래서 여기서 V자 반등을 그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을 찍었다고 급하게 주식을 매수를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하고 요렇게 됐을 때 이 구간 요렇게 요 U자 요 아래 구간에서 조금 주식을 살펴보고 사도 늦지 않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주식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했을 때 아이고 U자가 너무 이대로 이렇게 내렸을 때 요 횡보하는 부분은 확실히 주식이 쉽게 표현하면 박앤세일 기간 확실히 주식을 매수를 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냐면은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은 뭐좀
더 비중을 실어도 되는 어, 그런 기회는 쉽게 오지 않으니까요. 예, 그런 기회는 확실히 쉽게 오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여기는 장이 이렇게 V자 반등을 그리면서 갔는데 V자 반등을 그리면서 가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V자 반등보다는 U자 형태로 가지 않을까 예, 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주식이 상승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이런 거. 이때는 아마 리만 상태일 텐데 이렇게 반등 넣어주고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대상승장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다시 한번 리먼 사태 때 확실하게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횡보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U자 형태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 코스피 때도 못 치면은 이때도 요게 더 확실하겠네. 여기 왔다가 약간 이렇게 한 1년, 한 6개월 정도, 얼마 정도 횡보해볼까? 한 몇 개월 정도 횡보하다가 이렇게 와서 하다가 반등 주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렇게 지금도 여기가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유력하다 했을 때 여기서 또 한 번에 상승장이 나온 것처럼 한 번에 상승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구간은 견디셔야 됩니다. 제가 주식을 미수 신용을 절대 쓰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이런 겁니다, 사실. 신용을 쓰게 되면은 이 하락장을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반대 매매가 나가버리거든요. 근데 미수 신용을 쓰지 않고 어쨌든 주식을 산 사람들은 어쨌든 기다리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주식을 다시 올라옵니다. 물론 그 과정이 그 돈이 여윳돈이 아니고 자기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2억짜리 집을 사고 싶은데 1억밖에 없어서 1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벌어서 2억을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한테 좀 고통스럽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여윳돈으로 주식을 한 사람들은 좀 느긋하게 좀 기다리시면서 다음에 상승장을 기다리시면은 확실히 그 이전에 자기가 산 때보다 더 효과가 좋은 장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뭐 주식을 뭐 사야 된다 하시면 지금 주식 살 때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적 동의하는 바입니다. 단 아직은 더 빠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물론 더 빠진다고 해서 유한대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빠지진 않겠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제가 아마 이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때 아마 얘기를 했을 텐데 하락장은 올 거다. 번역 주식 빠지긴 하겠지만 요렇게 여기 안에서 3천과 요 2천 사이를 왔다 갔다 해주면서 박스권만 유지해서도 나는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드렸을 때 수업할 때 이렇게 계단식 하락이 나오면 정말 고통스러울 거다 이거 했는데 가장 최악의 결과가 나왔죠. 박스권을 유지해주길 바라는데 주식이 박스권을 유지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요 안에서 견디지 못하고 주식은 결국 내려왔고 여기 안에서 다시 한번 주식이 지금 저점 현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어,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견디고 기다리고 그리고 현금이 있는 분들은 그 매수를 조금 기다려야 되고 매수할 때는 기다리면 되고 그리고 현금이 없이 주식을 좀 많이 사신 분들은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가지시면서 그냥 주식을 꼭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 느긋하게 기대하시면 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펀드 매니저가 주식의 하락장일 때는 저도 그걸 어디서 봤는데 주식의 하락장일 때나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어느 파티에 갔을 때 그 파티에 있는 사람, 손님들 어느 누구도 그 펀드 매니저한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게 저는 요 코로나 요 하락할 때라고 봐요. 하락할 때라고 볼게요. 그랬을 때 주식이 반전해서 상승하는 장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서서히 펀드 매니저한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상승장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파티장에서 최고의 손님은 그 펀드 매니저고, 그리고 그 펀드 매니저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는 말은 그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되게 교수님이 강의하는 것처럼 신이 가는 걸 다 듣고, 그리고 고점을 쳤을 때는 그때 펀드 매니저한테 주식이 들었던 사람들이 나도 좀 주식을 할 줄 안다고 자기가 펀드 매니저한테 주식을 추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완벽한 고점일 때. 저는 그게 작년, 재작년에 우리나라 장에서 다 나왔다고 봐요. 이제는 사람들이 점점 펀드 매니저한테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입니다. 기회는 반드시 오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따로 종목을 딱히 종목을 조금 몇 개 보자면 우리 종목들 중에 드림 시큐리티는 안타깝지만은 얘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네, 좀 기다리셔야 되고요. 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이제 저점이 나왔을 때 샀다고 판단했던 요런 파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박스권에서 벗어나지진 않았어요. 주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히 역배열이 들어간 건 아니고, 그랬을 때 장이 어느 저점이 찍을 때까지만 견뎌주면은 올라오는 속도가 빠를 거다. 휴니트도 마찬가지, 피델리스도 마찬가지. 장기 이평선은 아직 정배열이 살아 있거든요. 단기 이평선들은 역배열로 들어갔지만, 근데 어느 정도 장이 저점이 찍은 상태에서 올라와 주면은 주식이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네오티스는 여러분도 아마 팔으셨고, 근데 대신 좀 8월 때부터 밀리기 시작한 메가임디, 드림시크릿, 파버나임, 보락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이 역배열, 장기 평선도 역배열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장세가 좋아지더라도 빠르게 올라오기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점, 그 점 잘 유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도 좀 더 장세를 지켜본 다음에 요렇게 다시 또 짤막하게 오늘 동영상을 녹화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남은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